천지선녀 앞으로 거꾸로 걸어오는 한 남자.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애군기여서 곧 죽을 사람이야. 무당의 눈에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거꾸로 보입니다. 신당으로 할머니와 함께 찾아온 견우가 무당 성아의 눈에 거꾸로 서 있는 모습으로 보였죠. 성아가 사주를 보니 견우의 남은 수명은 길어야 37일, 즉 21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자가 너무 애군에 시달려서요. 견우는 어린 시절부터 원인 모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왔습니다. 마치 그를 겨냥한 표적 사냥처럼 단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죠. 타고 가던 차가 사고나고 건널목에선 차가 달려드는 등 어딜 가도 애군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이 불행은 심지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번져 견우는 수도 없이 전학을 다녔고 곁에 친구 하나 둘 수 없었으며 수학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거죠. 18 나이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지경이었습니다. 이렇듯 과학으로도 상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불운이 계속되자 견우의 할머니는 결국 미신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견우의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자를 살리기 위해 전국 팔도의 용하다는 무당들을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수많은 부적과 비방을 받아왔지만 애군은 매번 비웃듯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견우의 불운을 막아줄 마지막 용한 무당을 찾았으니 그때 무당 천지선녀 성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견우의 할머니가 마주한 손자의 애군은 신살 중에서도 매우 기운이 강한 백호대살로 드러납니다. 백호대살은 흉기가 강한 살로 교통사고, 낙상, 화재, 수술 등 피를 보는 재앙이 따른다고 하죠. 심지어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같은 불운을 경험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백호살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타고난 기운을 잘 활용하여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남들보다 쉽게 성공가도를 달릴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무속신앙과 귀신의 존재를 전제로 주요 인물 관계들이 얽히며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갑니다. 이런 운명의 경랑 속에 놓인 견우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 조희연이 연기하는 박성아가 등장합니다. 성아는 어린 시절 일반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신내림을 받고 천지선녀 신을 모시게 된 인물입니다. 친부모는 그런 성아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고 하죠.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던 그녀를 가엾게 여겨 신딸로 거둔 것은 바로 신어머니 동천장군이었습니다. 신어머니 동천장군은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답게 성격이 칼같고 직설적입니다. 그럼에도 어린 성아에게만큼은 사랑받는 아이처럼 응석도 부리고 활개치고 까불고 다니며 사랑받고 사랑하고 다니라고 가르치면서 조건 없는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사랑과 행복이 외면당하고 천륜까지 저버리는 무속인의 기구한 삶을 살아온 자신과는 다른 삶을 성아가 살기를 바랐던 신어머니의 깊은 바람으로 보여집니다. 성아는 평범할 수 없는 운명을 지녔지만 누구보다 평범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18 나이에 맞는 달콤한 연애를 꿈꾸고 또래 친구들처럼 이상형을 만나 사랑을 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무속인의 신분으로 이러한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당님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모태솔로죠. 성아는 낮에는 평범한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천지선녀를 모시는 무당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의 이상형은 명확했습니다. 오직 얼굴, 거두절미하고 잘생긴 외모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당으로 찾아온 견우를 본 순간 성아는 그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키 186에 2025년 가장 주목받는 남자죠. 배우 추영우가 견우 역을 맡았는데요. 추영우 배우는 옥시부인전, 중증외상센터와 최근 광장까지 인상 깊은 존재감을 드러낸 가진 것 다 가진 대세남입니다. 이번 견우 역을 맡아 캐릭터에 압도적인 설득력을 부여하면서 성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 심장을 쿵쾅 울리게 만들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첫눈에 반한 상대가 곧 죽을 운명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내가 더 살린다. 성아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견우를 살리려 갖은 노력을 시작합니다. 춥고 스산한 자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애군을 짊어진 견우. 그의 애군은 마치 표적 사냥처럼 기다렸다는 듯 견우를 향해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성아가 다니는 학교로 견우가 전학을 오게 되면서 그의 불운을 직접 대면하게 되고 성아의 견우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성아의 눈에는 셀 수 없는 잡귀와 지방령들이 견우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드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독서실 선생님, 도로 바닥에 도사리던 지방령, 물귀신 등 온갖 불운의 그림자들이 견우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운동장에서 하필 견우에게만 공이 날아오고
멀쩡하던 창고문이 고장 나 견우를 가두며 창가에 화분마저 견우를 향해 떨어지는 등 일상 곳곳에서 애군은 집요하게 견우를 노렸습니다. 성아는 견우의 죽음을 막기 위해 밤새 치성을 다해 애군을 막아줄 부적을 써 견우를 보호합니다. 견우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에게 찰싹 달라붙어 철벽 방어를 치는 성아를 이상하게 여기고 밀어내면서도 그녀 덕분에 처음으로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견우의 애군은 성아 혼자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부적을 쓰고 애군을 피해갈수록 그 모든 기운과 애군이 오히려 성아 자신에게 쌓이게 됩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과 끊임없는 애군 방어에 성아는 자신의 기운과 실력을 다 써버려 결국 쓰러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웹툰 원작에서는 이처럼 견우의 애군이 극에 달해 결국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견우를 본 성아의 눈에는 엄청난 원기가 견우를 온통 뒤덮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죠. 성아는 그를 살리기 위해 병원에서 구슬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으로 또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반면 드라마에서는 웹툰 원작의 일부 세밀한 애군 표현들이 시각적으로 더욱 확장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을 보입니다. 물귀신 불귀신 다 맞고 인간 부적에다 구도연 악이령까지 세웠다고. 예를 들어 원작에서 화분이 떨어지거나 창고문이 잠기는 현상이 간판이 떨어지거나 창고에 불이 나는 등 더욱 강렬한 연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죠. 이렇게 성아가 하루 종일 견우를 밀착 방어하며 그를 무사하게 만들지만 견우는 성아를 더욱 이상하게 여기다 무슨 꿍꿍인 거야 도대체. 결국 그녀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극도로 혐오하며 매몰차게 대하게 됩니다. 너 무당이야?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여기서 웹툰 원작과 드라마의 중대한 각색 지점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웹툰에서는 견우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애군 때문에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부적과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부모님 싸움이 잦아져 견우가 무당들을 사기꾼이라 여기게 된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파렴치한 것도 정도껏 해요 진짜!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할머니로 설정이 바뀌었는데요. 이는 드라마가 가족 서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다른 비극적 결을 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벌써 얼만데요. 나랑 할머니랑 당신 같은 사람 한두 명 본 줄 알아요? 어차피 도와줄 생각 없잖아요. 돈만 뜯으려는 거잖아요. 또한 드라마에 새롭게 추가된 미스터리한 인물, 배우 추자연이 연기하는 여마 캐릭터 역시 큰 각색 지점입니다. 인물 관계도에 따르면 여마는 견우와 과거 악연으로 얽혀 있으며 이는 원작에서 견우가 병원에 누웠을 때 성아가 감당 못할 무서운 악귀가 그를 뒤덮었고 신어머니만이 상대할 수 있었다는 설정과도 맞닿아 있죠. 니네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셔. 혹시나 나타날까봐. 여마가 견우를 찾아와 마치 아버지가 견우를 두려워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대사는 여마 캐릭터의 복합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여마가 단순히 걱정하는 어머니일지 아니면 악귀를 모시는 무당으로서 견우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려는 이중적인 인물일지에 따라 대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마가 저 말을 할 때 정말로 아버지의 두려움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의 두려움을 이용해 견우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악귀 힘 키우려고 지 자신을 산재물로 바쳐? 악귀를 받드는 무당이 되겠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여마 캐릭터와 견우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여마가 운명의 제물이자 돌아선 수호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과거에는 선한 기운을 다루는 무당이었으나 견우의 감당 못할 애군을 막기 위해 혹은 다른 절박한 이유로 악귀와 금지된 계약을 맺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거나 악귀의 숙주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견우의 애군이 더욱 증폭되거나 여마 자신이 모시게 된 악귀가 견우의 애군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악연이 형성된 것이죠. 심지어 여마가 견우의 생모였다면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 되려 아들을 악귀와 얽히게 만든 최악의 악연이라는 비극적 서사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마의 대사로 비춰볼 때 견우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로 등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틀릴 수도 있지만 견우의 아버지는 애군과 얽혀 죽음을 맞이한 영혼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웹툰 원작이 드라마로 만들어질 때 인물과 스토리가 변경되는데요. 이는 크게 보면 웹툰과는 다른 영상 매체의 특성에 맞추고 방대한 원작 내용을 드라마 회차에 맞춰 풀어내면서 스토리를 더욱 풍부하고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더욱 큰 재미를 선사하기 위한 각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여워.
귀엽다고? 견우와 선녀는 복합 장르의 매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18살 MG 무당 소녀와 동갑내기 소년의 풋풋한 첫사랑을 다룬 청춘 로맨스 드라마의 틀에 무속 세계가 더해져 호러 스릴러의 양념을 얹었다고 볼 수 있죠.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 어떤 양념을 더했느냐에 따라 학원물이 되었다가 또 호러물이 되는 다채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더운 여름에 맞춰 방영되는 드라마인 만큼 시청자들을 깜짝 놀래키는 호러 연출들이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TVN 드라마 견우와 선녀 6월 23일 월요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우와 선녀 예고편 분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